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다면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중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밝게 만들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오늘의 방송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약하다는 지적도 받았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때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방송의 시작을 함께 열어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 시절 늘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누구 하나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 때에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중 누구도 내가 힘든 걸 알 수 없잖아. 그러면 너도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친구의 말은 마치 눈을 뜨게 해주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지키되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다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단순히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키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은 극단이 아니라 중용에서 발견된다는 문장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죠. 이번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편안함, 위로, 그리고 잔잔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이야기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 첫 번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성취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사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그는 자신감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는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음 도전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상황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 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기회를 가졌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그는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든 그 모든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 상담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수십 번의 면접에서 낙방하며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누가 저를 고용하고 싶어 할까요? 그녀의 말에는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가진 강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작은 변화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은 분명 가치 있는 거였군요. 다만 아직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네요. 그녀는 그 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른 도전을 시작했고 몇 개월 뒤 자신의 강점을 인정받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나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을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려 노력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때로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실망과 좌절을 겪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늘 깔끔하고 철저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조금 느긋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상대방의 단점을 비난하며
상처를 주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의 다툼이 끝난 후 혼자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그녀가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노력을 느끼고 자신이 조금 더 주의 깊게 행동하려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좋아졌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가진 성격, 가치관, 능력은 모두 다르며 그 다름은 각자의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를 존중할 때 상대방 역시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기대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한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그들을 용서하거나 타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팀원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가진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입사원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상사는 단순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었을 뿐 그 신입사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입사원은 상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존중을 쌓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까지. 이 모든 감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한 남성이 퇴근길에 교통체증에 갇혔습니다. 오랜 업무로 이미 지친 상태였던 그는 차 안에서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그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창을 열고 고함을 지르며 상대방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후에는 스스로도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더 불쾌해졌고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도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감정은 순식간에 우리를 휘감고 그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될 때 우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들은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일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고 그 감정은 점점 쌓여가며 동료들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의 상사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도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건강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그 감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강점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부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감정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감정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몰아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작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처음 본 손님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그녀는 한 노부부를 위해 조용한 창가 자리를 추천하며 이 자리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그녀는 왜 단순히 손님을 응대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신경을 쓴 걸까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이처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삶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얽히고 설킨 관계의 연속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그 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태도가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그 긍정의 영향을 받으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의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때 따뜻한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거나,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격려로 감싸 안아주는 모습은 그 조직을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직장에서 늘 까다로운 사람으로 불렸던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사의 지적에 화내는 대신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상사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와 말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선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을 명확히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만족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선한데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들은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 늘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본인의 스케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먼저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자신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배려하지 않았고 그녀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게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될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자신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태도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친구가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자신이 바쁜 상황이라면 솔직히 거절하기, 가족이 그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때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멈추기.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밀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건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선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데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지만 그 도움은 스스로의 여유와 행복이 기반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음이 선한 동시에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이 균형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특징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은 단순히 성품이 좋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특징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솔직하며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을 억지로 감추지 않고 표현할 줄 압니다. 그 표현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그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인함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아니라 삶의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셋째, 그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그들의 행동은 도미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며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그들은 그 선함을 삶의 일관된 태도로 유지합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들은 자신의 선함을 잃지 않으며 강인한 정신으로 삶을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가령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는 것, 타인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는 이건 지금 제가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자신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빛을 더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함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니체의 말을 빌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삶을 춤추게 할 수 있다. 삶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의 선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스며들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함과 강인함으로 스스로를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